볼륨. 봐봐, 이런 거야. 오늘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뭘 배울 거냐면 오늘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배울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걸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원래 전자친화도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교과서 개정되면서 빠졌고요. 나는 오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선생님 뭘 배워요? 뭘 외우냐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등등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 원소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다. 선생님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74 피코미터고요. 선생님 이온 반지름은 62.5 피코미터고요. 선생님 이온화는 1412 kJ/몰이고요. 선생님 전기음성도는 2.1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저 값들을 외워주는 게 베스트. 됐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안 되겠죠. 뭐가 안 돼? 숫자 4개를 20개를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 어렵습니다. 왜?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죠? 야! 너 나트륨 원자에 원자 반지름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나트륨 이온에 이온 반지름이 얼마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야, 나트륨의 이온한지가 얼마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만 물어보냐면 경향만 물어봐요. 뭐만 물어본다고? 경향. 지금 경향이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커져요, 작아져요만 물어봐. 뭐만 물어본다고?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면 누가 커요만 물어봐요. 문제에서 몇 배 크냐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몇 배 커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누가 커, 누가 작아, 커져요, 작아져요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왜 녹화 안 되고 있어? 좋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봐봐. 먼저 당연히 이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주기율표는 아셔야 됩니다. 주기율표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주기율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그럼 요 안에서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 해결할 거 뭐냐면 원자 반지름. 첫 번째 해결할 거 원자 반지름. 기본 개념 이런 거 봐봐. 가운데 원자들은요 플러스 전기의 성질을 가진 이것이 들어있고요. 됐습니까? 원자 가운데 플러스 성질을 가진 요 입자 하나하나, 요 입자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죠? 플러스 성질 가진 입자가 뭐라고 해요? 양성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 양성자. 됐습니까? 양성자, 양성자는 서로 밀거든요. 서로 양성자가 미니까 양성자의 반발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여기? 중성자가 존재하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럼 기본 개념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야. 원자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 원자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 반지름. 이때 중요한 건 제일 바깥쪽 전자입니다. 제일 바깥쪽 전자. 알겠습니까? 우리는 원자의 반지름을 말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연한 원리. 어떤 원리냐면 원자핵은 전자를 땡기고 있어요. 원자핵은 전자를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자를 세게 땡길수록 전자가 핵 쪽에 붙어 있습니다. 원자핵의 전자를 세게 땡길수록 전자가 핵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는 뭐라고요?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을 유효핵전화라고 할 거야. 원자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을 뭐라고 할 거라고? 유효핵전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 유효액전하가 뭔지, 언제 커지는지, 유효액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원자핵은요, 플러스 성질을 가지니까 주변 전자값들의 전자를 당겨요. 됐습니까? 됐어? 얘들아, 정해져 있어. 뭐는 정해져 있냐면, 원자핵의 핵 전환은 정해져 있어. 원자핵의 핵 전환. 핵 전환은요, 핵이 갖는 핵의 양성자의 성질이라는 뜻이야. 핵의 양성자의 성질. 됐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핵 주변의 전자들은요, 서로 밀어. 핵 주변의 전자들은 뭐라고? 서로 밀어요. 왜? 전자가 서로 마이너스를 띄니까. 됐어?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원자핵이 요 전자를 당겨. 원자핵이 전자를 당겨.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변의 전자들이 요 전자가 핵 쪽으로 끌려오는 걸 반발력을 작용해서 밀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있어. 어떤 반발력? 전자가 핵 쪽으로 끌려가려는 걸 주변 전자들이 막는 그 반발력을 멋있는 말로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가려막기 효과. 정식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을 다른 전자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됐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핵 쪽으로 끌려갈 건데요. 저를 다른 전자들이 다 밀어요. 왜? 저희는 서로 마이너스 극이라 서로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중요한 건 누가 더 잘 막아요. 누가 더 잘 막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전자가 끌려가려는 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과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더 잘 막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어? 그럼 당연하게도 원자핵이 전자한테 끌려가려는 힘을 주변의 다른 전자가 반발력으로 막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그럼 이 말 그대로 전자가 끌어가려는 걸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잘 가려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잘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전자가 끌어가려는 힘을 방해하는 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데,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은 내가 더 세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실제 힘,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실제 힘을 유효액전화라고 해요.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실제 힘을 뭐라고 한다고? 유효액전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알아두세요.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유효액전화는요, 핵전화에서 아까 말했던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는 겁니다. 가려막기, 즉 반발력을 빼주면 그때 나오는 게 유효핵전화예요. 유효핵전화.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 직접적으로 유효핵전화 어떻게 계산해?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단어 아까 말한 것처럼 경향이 나와요. 이 단어 아까 말한 것처럼 경향. 어떤 경향이냐면 커져요, 작아져요 나와. 커져요, 작아져요. 자, 유효핵전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유효핵전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무슨 뜻이냐면, 자, 같은 이주기 원소에서 파란색이 2주기, 빨간색이 3주기 원소거든요. 같은 이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는 그냥 대체로 커집니다. 선생님, 산소의 유효액전화가 얼마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 네온의 유효액전화 얼마?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같은 이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는 그냥 커지는구나, 이렇게 뭐만 알면 된다? 경향만 알면 돼요. 경향만.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양성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진다고?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떼기는 힘이 커진다. 그럼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3주기는요, 유효액전화가, 똑같이요. 3주기에서도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져요. 원자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이건 알아야 돼요. 선생님, 왜 2주기보다 왜 3주기가 유효액전화가 더 커요? 왜 2주기보다 3주기의 유효액전화가 더 커요? 양성자 수가 많아서. 뭐가 많아서? 양성자 수. 리튬의 양성자가 3개인데 나트륨 11개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자핵 3명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랑 양성자 11개가 전자를 당기는 힘 중에서 뭐가 더 세? 당연히 11개가 더 셉니다. 끝. 됐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풀기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시험을 풀기 위해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게 유효액자를 나타내는 그래프래. 가로축이 원자 번호요. 가로축이 원자 번호입니다. 세로축이 유효액자나입니다. 세로축이 유효액자나 유핵이라고 쓸게요. 유효액자나 가로축이 원자 번호. 그래서 그러면 이주기 원소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의 유효액자나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됐습니까? 3주기 원소의 유효액자나 원자보다 커질수록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2주기 원소일 거고 노란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3주기 원소일 거예요. 그럼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야! 3주기 중에 원자번호가 작은 애 어떤 애들이냐면 3주기 중에 원자번호 작은 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랑 2주기 중에서 원자번호가 큰 애 2주기 중에서 원자번호가 큰 애 누구? 플로린이나 산소 같은 애들. 그럼 너네한테 물어보는 건 야! 나트륨, 마그네슘이랑 산소, 플로린 중에 누가 유효액자나가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아셔야 돼요. 아, 유효액자나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증가하기 때문에 2주기 원소 중에서 원자번호 큰 애가 3주기 중에 원자번호 작은 애보다 유효액자나가 크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액자나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 유효액자나가 뭐라고요? 원자 핵이 전자를 땡기는 실자 힘이야. 원자핵의 전자를 땡기는 실자. 그럼 이거 뭐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원자 반지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가지고 원자 반지름.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원자 반지름. 자,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됐습니까? 얘네들의 원자 번호.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 원자 핵이 전자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라는 건 원자과 전자까지의 이 거리야. 원자과 전자까지의 이 거리.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원소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전자등이 세졌죠? 뭐가? 유효액자나가 커졌습니다. 오른쪽 갈수록 유효액자나.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끝. 됐습니까? 같은 몇 주기?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됐습니까? 다른 말로 족번호가 증가할수록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2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 됐습니까? 족번호가 커진다. 이게 전부 같은 뜻입니다.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작아집니다. 왜 작아진다?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원자핵의 전달 땡기님이 커져요.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면 유효액자나가 커진다고요. 유효액자나가 커진다. 됐어? 그럼 이제 3주기 원소. 자, 리튬 밑에 나트륨 밑에 칼륨. 3주기 원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경향이라고 하죠. 경향. 2주기 원소랑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커집니다.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됐어? 요걸 아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선생님 2주기보다 3주기가 크고 3주기보다 4주기가 커요. 왜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요. 양성자 수가 많아지지만 껍질이 많아져요. 전자 껍질. 얘네는 껍질이 2개인데 얘는 껍질이 3개, 얘는 껍질이 4개.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로린 밑에 염소 밑에 브로민.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밑에 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커져요. 밑으로 갈수록. 끝. 답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정리 한번 해보자니요. 원자의 반지름은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진다. 끝.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점점 커진다. 됐습니까? 왜 커진다? 껍질이 많아지니까. 됐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작아져요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 쉬워서.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한 거예요? 원자 반지름을 알아야 이온 반지름 할 수 있어요. 이온 반지름.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이제 가볼게. 뭐부터 할 거지? 이제 이온 반지름. 자, 여러분 이온 반지름 2주기 할게요. 2주기.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주기 원소. 됐습니까? 먼저 기본 개념 최애각 전자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뭐가요? 최애각 전자 수가요. 최애각 전자 수가요. 됐어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가 선생님 이온이 될 거예요. 이온. 원자는 왜 이온으로 변하냐면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원자는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이온으로 변해요. 그럼 이제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자,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얘는 최애각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최애각 전자 한 개, 두 개, 세 개 때문에 가득 찬 상태의 이온이 되려면 어머!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7개 부족한 거거든요. 7개. 그럼 저는요 가득 찬 상태, 전자를 가득 찬 상태에 이온이 되고 싶은데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7개를 뺏어오는 게 쉬워? 하나를 버리는 게 쉬워? 하나를 버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얘네는 가만 놔두면 원자 상태일 때 맨 바깥쪽에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버리니까 플러스가 하나 남은 상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요, 베릴륨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2개예요. 그러면 이온이 되려고 할 때 6개를 뺏어오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게 쉬우니까 전자 2개를 버려요. 전자 2개를 버리니까 2 플러스 1이 됩니다. 3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또 가볼게요. 저는 산소예요. 저는 플로린이에요. 저는 질소예요. 자, 플로린은요,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예요. 됐습니까? 그럼 전자가 몇 개 부족하죠?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니까 전자가 몇 개 부족한가요? 1개 부족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플로린은 가만 놔뒀을 때 맨 바깥쪽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F-일까요? 음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나리야, 산소는 가만 놔두면 몇 플러스 이온이 돼? 산소는? 예, 가만 놔두면 무슨 이온이 되죠? 산소의 이온 전하는요? 6개가 있어요. 6개. 몇 개 부족하죠? 네? 아니죠. 8개가 꽉이니까. 8개가 꽉이니까 2개가 부족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인테가 질소는 가만 놔두면 무슨 이온이 돼요? 네? 질소는 가만 놔두면 무슨 이온이 돼? 질소는 맨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어? 질소 맨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어? 맨 바깥 껍질? 5개가 있다고 써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몇 개가 부족한 거야, 전자가? 3개. 그럼 가만 놔둔 질소는 전자를 5개를 버려요, 3개를 가져와요? 3개를 가져와서 3-1이 됩니다. 끝.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온 전하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온 전하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온 전하를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단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황, 염소, 요 정도. 됐습니까? 친절한 현수 씨, 최외곽 전자 또 적어드릴게요.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 수. 됐습니까? 그럼 인텍 나트륨은요,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거든요. 나트륨이 이온이 됐을 때 나트륨의 이온 전하량은 Na-야, Na2-야? 나트륨 이온 전하량은? 예, Na 플러스죠. 됐습니까? 나리야, CL의 이온 전하량은 마이너스. 황의 이온 전하량은 2 마이너스. 됐습니까? 인테가 마그네슘의 이온 전하량은요? 예, 2 플러스. 예, 이게 기본 개념으로 일단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야! 여기에 나트륨이 원자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이 됐어요. 바닥 상태에 안정한 이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그러면, 야! 그럼 내가 나트륨 이온으로 변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나트륨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Na 플러스가 된다는 말은 이 전자를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온이 되면
맨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껍질이 줄어드니까 크기가 작아져요. 이용되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맨 바깥쪽 껍질 하나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요, 양이온 되는 애들은 원자에서 이온으로 갈 때 크기가 줄어요. 원자에서 갈 때 크기가 줄어요. 왜? 껍질이 사라지니까. 됐으니까 음이온 되는 애가 볼게요. 음이온 되는 애. 음이온. 저는 플로린이에요. 그러면 플로린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는 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플로린은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 F-이 돼요. 그럼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어요, 당겨요? 밀어요. 전자 하나 들어갈 때, 야, 자리가 없어! 너네 비켜봐! 하면은 이 전자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왜?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까?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반발력. 그래서 플로린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플로린 음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커집니다. 뭐가 커진다고? 크기가 커져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선생님, 어떤 원자가요, 양이온이 될 때는, 원자가 뭐가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요, 전자를 버려요. 어떤 전자? 최각 전자. 그래서 껍질의 수가 줄어. 뭐가 준다고? 껍질의 수. 그러니까 원자에서 이온으로 가면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크기가 줄어요. 여기 어떤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얻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 사이 반발력이 늘어요. 뭐가 난다고? 반발력. 그래서 전자들이 뒤로 물러나니까 원자에서 이온으로 가면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반지름이 커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이거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은요 이주기원소 A, B, C, D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래요. 그럼 우리 해야 될 건 이거야. 우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A와 B는요 원자에서 이온으로 될 때 크기가 줄었어요. 선생님. C와 D는요 선생님 원자에서 이온으로 될 때 크기가 늘었어요. 이것만 먼저 봐야 돼. 이것만. 됐습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냐? 선생님 얘는 크기가 줄었으니까 A와 B는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 C와 D는요 음이온이에요. 왜? 크기가 늘었으니까 이온될 때. 얘네는 음이온이에요.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와 B 중에서 그럼 얘는 전부 다 몇 주기원소? 2주기원소.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이런 애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B가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선생님 A가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B보다 커요. 무슨 뜻이냐면 B가 더 양성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B가 더 누구보다? A보다.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아서 세게 땡기니까 크기가 작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A보다 B가 큰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C와 D 중에서 D가 반지름이 작아요. D가. 그렇습니까? 그 말은 D가 양성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나왔을 때는 크기가 줄어들면 양이온, 크기가 늘어나면 음이온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선생님 시험에 뭐가 나와요? 지금 배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왜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했냐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냐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인 거야. 등전자 이온.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한국말 등이 무슨 뜻이에요? 같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등전자 이온이야? 이게 등전자 이온. 뭐가 등전자 이온이냐면 얘네야 봐봐. 얘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못 외우니까 선생님 써드릴게요. 뭘 써드릴 거냐면 질소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최외곽 전자수 맨 바깥쪽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제가 써드렸어요. 이게 최외곽 전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써드릴 거냐면 원자 번호도 써드릴게요. 원자 번호 써드릴게요. 왼쪽 밑에 적은 숫자가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질소는 맨 바깥쪽에 전자가 5개라서 전자가 3개 부족해. 몇 개 부족하다고? 3개. 됐습니까? 그래서 질소는 가만 놔두면 바깥쪽에서 전자 3개를 가져옵니다. 바깥쪽에서 전자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원래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양성자 7개에 전자 7개였거든요. 그런데 이온이 되면 바깥쪽에서 전자 3개를 갖고 오니까 전자가 몇 개 된다? 바깥쪽에 전자 3개 갖고 오니까 전자 몇 개 된다? 원자번호 7번이라서 원래 전자 7개였거든요. 예, 10개 됩니다. 몇 개 된다? 10개. 됐습니까? 나리야,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거든요. 그럼 산소는 원자 상태에서 총 전자가 몇 개예요? 8개입니다. 원자 상태에서 8개. 그런데 맨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죠. 그럼 전자가 몇 개 부족한 상태다? 2개. 그럼 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를 갖고 와요. 그럼 산소는 전자 몇 개 됐죠, 이제? 10개. 플로린 원자번호 9번이니까 전자 9개였거든요. 근데 맨 바깥쪽에 전자가 7개니까 하나 부족해요.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 갖고 와서 전자 10개 됩니다. 인테가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었어요. 근데 최가 전자가 하나니까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버려요. 됐습니까? 그럼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플러스가 양면되죠. 그러면 나트륨은 총 전자수가 몇 개가 됐죠, 이제? 10개. 마그네슘 2개 버려서 이온 되면 전자 10개. 알루미늄 3개 버려서 이온 되면 전자가 10개입니다. 느낌 살짝 왔죠? 이 6명이 같아요. 뭐가 같아요? 전자가 같아요. 뭐가 되면 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전부 어떻게 된다? 같아집니다. 전수가 전부 어떻게 된다? 같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 6명을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뭘 물어보냐 문제에서 이 6명은 현재 전자수도 똑같고 껍질수도 똑같은 등전자 이온이에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그러면 이 6명 중에 누가 제일 반자력이 작아라고 물어봐요. 6명 중에 누가 제일 반자력이 작아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이주기원소 뭐라고요? 이주기원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로 가면 원자 상태일 때 이주기원소는요 오른쪽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요 세게 당겨요. 유력전화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졌어요. 양성자 수가 늘어나서 원자 핵 속에서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졌어요. 됐습니까? 기본 개념. 자, 현재 이 6명은요 등전자 이온 상태입니다. 등전 이온 상태. 됐습니까? 수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연한테 6명 중에 누가 제일 반지름이 작을까요? 예, 플로린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누구 중에? 얘네들 중에. 그래서 근데 내가 물어본 건 밑에 3주기원소를 포함한 거야. 3주기원소를 포함. 그래서 수연은 지금 얘 여기만 보고 선생님 플로린 쪽으로 속 작잖아요. 이렇게 말한 건데 내가 물어본 건 얘네 전체야. 얘네 전체. 자, 얘네 전체 중에 수연아 누가 전자수가 제일 많아? 예, 다 똑같아요. 뭐가? 전자수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전자수, 껍질수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6명을 다 포함하면 누가 그 중에서 제일 반지름이 작을까요? 알루미늄이죠. 네. 알루미늄이죠. 왜? 알루미늄 양성자수가 제일 커요. 많아요. 껍질수도 똑같고 전자수도 똑같으니까 얘가 제일 세게 당겨요. 그래서 제일 작아요. 근데 이 6명의 등전자 이론 중에서 누가 현재 반지름이 제일 클까요? 예,
예, 질소겠죠. 왜? 제일 땡기님이 약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전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자, 이를 우리가 앞으로 고3 때까지 화학에서 야 다음은 원자 또는 이온 XYZ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자 또는 이온 XYZ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XYZ라는 애 중에 얘네 6명이 XYZ에 포함될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쟤네 6명이 XYZ에 포함돼. 너는 문제를 풀 때 되게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야 다음 중 원자 또는 이온 XY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서 이게 되게 일반적인 문항이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화학에서 XY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을 때 그 XYZ 안에 얘네가 있을 가능성이, 이 6명이 저 안에 있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얘네는 성질이 비슷해요. 어떤 성질? 이온이 됐을 때 전자 위치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명은 한 팀으로 문제를 내요. 한 팀으로. 그러니까 얘네 등전자 이온 중에 특성들, 알루미늄이 제일 반지름이 작다, 양성자수가 많아서, 질소가 제일 크다, 왜 양성자수가 적어서, 이런 특성을 알아두시고 문제 XYZ를 해결할 때 이 6명의 등전자 이온을 넣어서 해결을 하면은 정답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